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내다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축하난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은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는데요. 제2의 조국혁신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한술 더 떠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에 버립니다라고 써붙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게 과연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도움이 될런지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정사에 과연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제 기억엔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유치찬란한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자, 조국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축하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한술 더 떠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라며 축하난에 버립니다라고 써붙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난을 버린다라며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준영은 나는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 밖에도 정춘생 의원 역시 축하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붙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며 키우겠다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 역시 조롱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에 돌려드리겠다라며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 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차규근 의원 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 열쇠로 마련된 소중한 나는 잘 키우겠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부분을 잘라낸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수준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런 수준을 가진 정당과 협치는 무슨 협치인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의 대통령의 축하난을 빌미삼아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지지층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게 과연 공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조국혁신당이 갖는 어떤 한계라고 보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은 총선 전 급조된 정당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었죠. 논란의 첫 테이프는 비례대표 1번 박은정이었습니다. 박은정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신고된 박은정 부부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정관예우를 통한 수임료가 재산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이 됐고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한 그런 검사였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해 3월 퇴직 후에 주요 다단계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산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조국혁신당이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어설픈 공천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비례 후보 중 박은정 외에도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아들의 미국 국적 문제도 논란이 됐었고 신장식, 황운하, 또 가수 리아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다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바로 22대 국회의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인데요. 조국혁신당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자, 어떤 정책성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문 정당 뭐 이런 느낌이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조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감정, 즉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굳이 당선 축하난을 저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를 지켜보는 상식 있는 국민들이 저걸 보고 와 정말 사이다 같다, 통쾌하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유치하다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 이런 정당하고 협치는 무슨 협치, 소통은 무슨 소통 이런 생각들도 아마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이 갖는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민단체 수준의 정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말할 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인데요. 총선 뒤 한두 달 동안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축하난을 저런 식으로 벌이는 식의 과격한 행동들 일색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걸어야 하고 윤 대통령과 더 큰 각을 세워야 하지만 존재감이 생긴다는 어떤 현실적인 것에 따른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12석, 그것도 비례의석 12석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총선에선 지지율만으로도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국회에선 역시 의석수가 중요하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12석으로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조국혁신당이 가진 12석이 완전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당장 야권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소위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이걸로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꺼내든 게 한동훈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이 특검법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딸 조민의 복수 차원이라는 어떤 역풍을 맞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런 축하난을 벌이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따위가 전부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몇 안 되는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는 일이 전부인 것인데 저렇게 빨리 한계를 스스로 드러낼지 수준이 딱 이것밖에 안 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음모에 휘말리면서 기약 없는 파국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구속으로 이어졌고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에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보니 책이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각각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박근혜 대통령 사인이 담겨있는 손수건을 선착순으로 증정해드립니다. 보통 사은품으로 나오는 손수건은 촌스럽기 마련인데 박 전 대통령 손수건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색상이어서 사은품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건은 선착순 증정이어서 소진되면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